네, 오늘은 LA타임스 박종찬 기자 모시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LA시 의원 케빈 들레온과 길세디오가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LA타임스에서는 지난 몇 주간의 이 스캔들이 시의회를 더 좌쪽, 더 극좌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는데, 자, 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하게 될 LA시 의회 의원들 그리고 시 회계 감사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LA타임스의 분석 기사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 2주 후 11월 8일 중간 선거에서 LA의 그 4시 의원이 운명이 결정나는데요. 잠깐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이제 페어팩스, 미라클마일 등 한인타운 서쪽을 관할하는 5지구, 베니스 등 LA 서부 해안가 지역을 관할하는 11지구, 그리고 시버레이크, 에코파크 등 한인타운 북쪽과 서쪽을 관할하는 13지구, 그리고 샌피드를 포함한 LA 남부 해안가 지역을 관할하는 15지구에서 시의원을 뽑는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한인타운에 이제 사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지역구가 5지구 아니면 13지구에 포함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LA타임스는 예전부터 LA 시민들은 시 정치인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이번 스캔들은 이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직 의원들과 겨루는 극진보 혹은 진보 후보들이 이 폭발한 불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 후보들이 이길 경우 경찰 재정이 줄어들고 렌터를 위한 정책들이 통과되며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어프로치를 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학교 밖 노숙을 금지하는 현 시법을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나드 팍스 전 시의원의 아들인 버나드 팍스 주니어는 이 스캔들이 정치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면서 투표율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13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한인타운을 봤을 때 그 웨스턴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쪽 그리고 윌셔길에서 북쪽 지역은 13지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윌튼 이런 쪽이죠. 그리고 또한 베버리길 북쪽 그리고 버먼트길 동쪽, 삼가에서 북쪽 지역도 이 지구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선거구함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봐서 한인타운 북, 서, 동쪽을 좀 포위하고 있는 지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후보는 누가 있어요? 네, 미치 오페럴 시의원이 3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노조 활동가 휴고 소토 마티네즈인데요. 소토 마티네즈 후보는 에코파크의 노숙자촌 철거는 실패작이었다면서 쫓겨난 노숙자 몇십 명 중 몇 명만이 장기 거주 시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시의원들이 공원, 학교 주변의 캠핑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LA시 노숙 금지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또한 경찰 재정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을 늘려야 한다면서 지어지는 주택이 20% 이상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등만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오페럴 시의원은 노숙 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고 경찰력 삭감에도 반대합니다. 소토 마티네즈 후보는 또한 며칠 전부터 오페럴 시의원은 시의회의 넘버 2였다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는 비리와 부패를 쌓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두 후보의 노숙자 대처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두 후보 어떤 얘기하고 있나요? 네, 오페럴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난 약 10년 동안 2,000유닛이 저소득층 주택이 지어졌다면서 다른 지역구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타이니홈 그리고 브릿지홈 쉘터 그리고 세이프 스트립이라는 시 텐트촌을 따로 만들어서 노숙자들이 길거리가 아닌 곳에서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서클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찰력이 아닌 시 직원이 노숙자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토 마티네즈 후보는 만약 당선될 경우 노숙자 거리 청소 스윕을 없앨 것이며 경찰력을 이 노숙자 문제에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을 했는데요. 또한 빈 호텔, 모텔, 상점, 오피스 등을 집으로 바꾸고 노숙자들을 쉘터가 아닌 퍼머넌트 하우징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또한 노숙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24시간 운영되는 센터를 시 곳곳에 만들어서 그 노숙자들이 도움을 얻게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그러니까 인종차별 발언을 몰래 녹음을 해서 그것을 발표한 것이 바로 이 소토 마티네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 시의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몇십 명분 기자분들이 이거를 좀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누군지 저희도 모르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루머는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루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시회계 감사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직책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후보들의 공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리 컨트롤러입니다. 그 LA 감사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파이 코레츠 현 시의원과 그 사회 활동가 케넷 메이아 후보가 겨루고 있습니다. 이 코레츠 후보는 만약 당선될 경우 그 시 노숙자 정책을 맡고 있는 LA 홈리스 서비스 어토리티를 감사하고 LA 경찰이 비효율적인 면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메이아 후보는 자신만이 시 정치 밖에 있었다면서 만약 당선될 경우 시민들이 시 재정 상태를 알기 쉽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숙자 문제, 경찰력, 주택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정보 제공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빌보드, 그 보식 빌보드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소득층 주택 지도 등이 정보 제공을 이미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두 명의 LA시 의원에 대해서 이제 사퇴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동안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좀 미적거렸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케빈 딜리언 길세디오 후보가 시의원이 물러나든지가 된다는 발언을 하는 지가 약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아니냐는 좀 반응도 있고요. 네. 이 케빈 뉴섬 그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그 케빈 딜리언의 길세디오 이 시의원이 좀 리플렉트할 스페이스를 주고 싶었다고 얘기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스페이스는 이제 디자인을 한 다음에 물러난 다음에 가지는 것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케빈 뉴섬 주지사의 발언이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노련한 정치가답게 살살 피해가다가 막판에 기자들이 집중 질문을 하니까 그저 한마디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어제 말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 NBC 채널 4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그 케빈 딜리언 시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상당히 좀 신랄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물러날 의사는 없다는 그러한 이제 이 응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CBS, ABC, MBC, 뭐 유니비전 다 돌아가면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하시고 있는 케빈 딜리언 시의원인데요. 네. 이러면서 근데 시의회 그 미팅에는 가지 않겠다고 몇 주간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좀 비즈니스가 오스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그 지난주에 좀 취재를 하면서 그 느리 토쿄의 아웃도어 다이닝 아니면 패션 디스트릭 뭐 그 자바시장이죠. 네. 거기 네. 치안 문제나 뭐 조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리더십을 좀 그 표출할 이런 의원이 필요한데 지금 케빈 딜리언 시의원은 그 미팅에도 가지 않고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좀 얘기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시의원으로서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는 좀 너무 이거는 저이 뭡니까 뭐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들고 말이죠. 어저께 사회자가 아주 신랄하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시의원들이 당신과는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네. 당신이 있는 한 시의회 저 회의도 열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자기는 기다리면서 다른 시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참 말이죠. 이거는 좀 이미 본심을 보였는데. 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게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슬슬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게 되면 뭉개면서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냥 사람들이 다 잊어먹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케빈 데일리온이 물러나게 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네, 니콜인데 니콜도 몇 달 전이지 않습니까? 뭐 글쎄요 게스콘 말이에요. 니콜 그때도 보셨듯이 그래서 한 1년 정도 몇 달 정도 최대한은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는 그 인터뷰 보면서 상당히 좀 화가 나고 흥분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일요일이 그 들리온 때문에 아주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좀 뻔뻔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